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3단원 수열의 대단원 학습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등차 수열에서 5번째 항과 3번째 항의 차가 6이고 또 2번째와 3번째 항의 합이 11일 때 10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5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빼게 되면 공차가 이렇게 2번 남겠지요. 그러니까 A5라고 하는 것은 A3 플러스 2D일 거니까 해서 D값 3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 또 A2,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결국은 2A1 플러스 3D 해서 D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의 값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10번째 항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요. 자, 2번을 보면 이 5개의 숫자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면 x라고 하는 것은 요 2와 8의 평균값인 거죠. 그래서 5가 되는 거고, 또 y는 8하고 14의 또 평균이 될 거예요. 그래서 11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두 수열 AN과 BN이 등비수열이고 세 번째 항끼리 곱하면 8이고 5번째 항끼리 곱하면 16이다 그랬어요. 이랬을 때 9번째 항끼리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요 수열 AN의 공비를 우리가 R1, 또 수열 BN의 공비를 R2 이렇게 하게 되면 16이라고 하는 이 값, 그러니까 5번째 항끼리 곱한 거의 값은 세 번째 항끼리 곱한 거에 각각 공비를 2번씩 더 곱하면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이 세 번째 항끼리의 곱이고 R1, R2 2번씩 더 곱하면 결국 R1하고 R2의 제곱은 2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9번째 항끼리의 곱은 5번째 항끼리의 곱에다가 공비를 4번씩 더 곱해 주면 될 것 같지요. 그래서 R1, R2의 제곱이 2니까 2의 제곱 더 곱해지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4번 A, B, C가 이 차례대로 등비수열이고 그리고 A, B, C, X는 1이 아닌 양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로그 A의 X분의 1하고 로그 C의 X분의 1의 합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그 A의 X분의 1 이거는 밑과 진수를 서로 바꾸면 로그 X의 A 이런 꼴로 고쳐질 거예요. 이렇게 고쳐지고, 또 로그 C의 X분의 1도 이렇게 고쳐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두 로그가 밑이 둘 다 X니까 곱으로 진수를 고칠 수 있죠. 그래서 로그 X의 AC. 그런데 요 A하고 C의 곱은 등비수열의 등비중앙인 이 B의 제곱하고 같은 거니까 로그 X의 B의 제곱 이렇게 고칠 수 있고, 진수의 지수인 2는 로그 앞으로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2 로그 XB 이렇게 고쳐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SN,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이와 같이 나타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열 AN이 이제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다 그랬으니까 이때 K의 값을 찾아봐라. 그러면 SN을 이용해서 우리가 AN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지요. 그래서 SN에서 SN-1 이렇게 빼주게 되면 AN이 나올 텐데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 예? 그래서 이 SN을 이용해서 구한 요 AN에서의 A1 값하고 SN에서 우리가 S1 값을 구했을 때 이 값이 서로 같아야만 우리는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N으로부터 구한 요 A1 값이 2분의 3이고 S1에서 구한 값은 2 플러스 K예요. 그래서 요 2분의 3하고 2 플러스 K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6번 AN은 n자리 자연수인데 요 AN의 각 자리의 수는 1과 0이고 또 같은 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n자리 자연수니까 n번째 자리 가장 높은 자리의 수는 0이 올 수가 없는 거니까 1로부터 항상 시작이 되겠지요. 그래서 연속하지 않는다 같은 수가 그랬으니까 1 다음에는 0이 나와야 될 거고 또 0 다음에는 1이 나와야 될 거고 이렇게 숫자가 배열될 때 A20의 값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 A1은 이제 한 자리 자연수니까 1일 거고 또 A2는 10이 될 거고 A3은 101인데 요 101은 10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네 번째 항 A4는 1010이니까 10의 세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또 A의 6은 10의 5제곱 더하기 10의 세제곱 플러스 10 10이죠. 쏘리 잘못됐네요. 10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A20은 결국은 A10의 19제곱부터 해서 차례대로 10까지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러면 이 더해진 숫자들의 규칙은 공비가 10의 제곱인 그와 같은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의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죠. 10의 1제곱부터 19제곱까지 갔으니까 10개의 항이 있어서 우리가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공비 10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10 계산하면 99분의 1 10의 21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더 했네요. 항이 10개니까. 다음 7번.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은 항상 두 수열의 일반항이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을 때는 시그마를 분배할 수 있다 그랬었고, 또 시그마 상수하면 C가 n번 더해지는 거니까 Cn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또 상수 C 곱해진 이 상수 C는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4번이나 5번처럼 나눗셈이나 곱셈에 대해서는 시그마를 분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해요. 8번.
k가 1부터 20까지일 때 마이너스 1의 k제곱에 k 플러스 1의 제곱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의 k제곱이니까 이 지수인 k가 짝수일 때는 1이 될 거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일 거니까 홀수 번째 항에는 요 k가 홀수일 때는 항상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래서 자 1부터 우리가 들어가 보면 k에 1이 들어가면 2의 제곱일 텐데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k가 2면 3의 제곱, 3이면 마이너스 4의 제곱, 이와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해서 음수가 마이너스인 것들만 하나로 모으고 또 플러스인 것들 하나로 모아보면 요 앞에 있는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은 2k, 일반항이 2k인 거죠. 그래서 2k의 제곱이고 물론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가로는 홀수의 제곱인 거니까 홀수의 제곱인 거니까 2k 플러스 1의 제곱 해놓고 k의 범위가 1에서 10까지니까 1에서 10이고 앞에도 1에서 10이니까 시그마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2k의 제곱 빼주면 4k 플러스 1이 남고 시그마 분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이와 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9번을 보면 첫째 항이 4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의 값이 3분의 5가 될 때 n값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첫째 항이 4이고 공차가 3인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k는 3k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그러면 AK 플러스 1은 요 K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하면 3K 플러스 4가 되겠죠. 해서 주어진 이 식에다가 AK하고 AK 플러스 1 자리에다가 각각 식을 대입하고 유리화를 시키면 이렇게 돼요. 3분의 1에 루트 3K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1 해서 K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N까지 대입을 했을 때 이렇게 사라지는 규칙이 보이죠? 사라지는 규칙. 그래서 앞에 있는 첫 번째 가로에서 마이너스 루트 4가 살아있으니까 마지막 가로에서는 앞에 있는 루트 3n 플러스 4가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루트 3n 플러스 4 마이너스 2는 3 같이 지우고 해서 n값이 15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번 3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임을 귀납법으로 증명해라. 그럼 귀납법 하면 항상 우리는 주어진 범위에서 처음 시작하는 n값 그리고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가 이거를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n이 1일 때 좌변의 값은 주어진 요 식의 값은 8이니까 8은 8의 배수가 맞는 거죠. 그래서 n이 1일 때 주어진 식은 8의 배수가 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즉 3의 2k 제곱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8의 배수는 8 곱하기 m 이렇게 그리고 m은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이 우리가 k일 때 성립한다라고 보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n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9 곱하기 3의 2k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런데 요 9 곱하기 3의 2k 제곱은 이렇게 두 개로 분리시킬 수 있죠. 8 곱하기 3의 2k 제곱하고 3의 2k 제곱하고. 그런데 요 8 곱하기 3의 2k 제곱은 이 자체가 지금 8이 있는 거고, 요 뒤에 있는 요 3의 2k 제곱 마이너스 1은 요 위에 n이 k일 때 우리는 8의 배수라고 하는 사실을 가정을 했으니까, 요 뒤에 있는 3의 2k 제곱 마이너스 1은 8m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8m. 그래서 두 항에 있는 8을 공통인수 묶어주면 8 곱하기 3의 2k 제곱 플러스 m 이렇게 될 텐데, m이 자연수고 3의 2k의 제곱도 자연수니까 결국 이 전체적으로 8의 배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네요.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이 식의 값은 8의 배수라고 밝혀져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식은 8의 배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세 번째 항이 6이고 15번째 항이 마이너스 12인 등차 수열에서 AN을 찾아봐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연립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A3을 나타내는 식이 A 플러스 2D고, 또 15번째 항은 A 플러스 14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연립을 시키면 A 값 구하고 D 값 마이너스 2분의 3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AN은 이렇게 되는 거다. 자, 11번에 2번에서는 이제 각 항의 절대값을 씌워서 2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일반항 AN에서 우리가 항의 값이 0 이상인 항을 우리가 찾아야만, 이 음수인 항들의 값은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부호가 바뀌니까 일단 0 이상인 요 n값을 찾아보면 요 n은 7 이하인 항까지가 0 이상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는 절대값 기호를 쓰지 않고 바로 나타낼 수 있고, 8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는 음수니까 절대값 기호를 제거하려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첫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구하는 공식으로 구하고, 8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는 A8을 우리가 가로 안에 있는 항들 중에 첫 번째 항으로 보고, 20번째 항 A20은 13번째 항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각각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써서 계산하면 168 이렇게 나와요. 12번. 15항까지의 합이 195고 또 16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이 645다. 그러면 결국은 S15에다가 A16부터 A30까지 다 더하면 얘는 결국은 S30하고 같은 거죠. 요 S15라고 하는 게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그 이후에 16번째부터 30까지 되어 있으니까 얘는 S3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S15를 나타내는 합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돼서 이 값이 195고, 30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식이고 그 값이 이 둘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840.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하면 A1 값하고 D 값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50번째 항의 값을 구해 놓으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그 S50을 구하는데 좀 편리하지요. 해서 A50의 값은 우리가 A1 플러스 49D 식에 의해서 구하면 97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S50의 값은 2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13번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이 문제를 같이 따라오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넓이에요. 대각선의 길이가 2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T1 하면 2가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정사각형은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을 대각선으로 갖는 정사각형이니까 첫 번째 사각형하고 두 번째 사각형은 그 닮은 비가 2대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닮은 비가 2대 루트 2면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4대 2가 돼서 2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전 사각형의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그때 그 정사각형들의 넓이를 우리가 TN이라고 하면 이 수열 TN은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가 2이고 넓이의 비가 2대 1이니까 공비는 2분의 1, 그러니까 반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등비 수열을 이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n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TN이라고 한다면 TN의 일반항은 2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부터 아홉 번째 사각형까지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일반항 쓰고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14번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n, 베타 n 이렇게 두었을 때 알파 n분의 1 플러스 베타 n분의 1에 n이 1에서 20까지의 합을 구해봐라. 그러면 일단 알파 n분의 1하고 베타 n분의 1 통분해보면 이렇게 바뀔 텐데 알파 n과 베타 n이 주어진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n분의 1일 거고 n분의 1일 거고 두 근의 곱은 n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겠죠. n은 약분되고 그래서 결국은 분모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고 분자는 n분의 1인데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가고 계산하면 이와 같은 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에서 시그마 n 플러스 1분의 1 이거 부분분수 써서 고치면 이렇게 분리가 될 거고 요 n에다 1부터 20까지 차례대로 대입해서 다 더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규칙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살았으면 뒤에가 살아야게 얘가 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15번 AN이 3n-2이고 이랬을 때 이웃하는 연속하는 두 항 이렇게 더했을 때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AN이 3n-2면 AN 플러스 1은
3n 플러스 1이지요. 해서 서로 이렇게 이웃하는 두 항끼리 곱해서 이거를 k가 1부터 9까지 해서 더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그마 분배하고 이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자, 16번. 2명 이상인 요 n값에 대해서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을 우리가 an 이랬을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요 an이라고 하는 것은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이고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있는 n명보다 한 명 더 많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요 n 플러스 1명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 추가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그 앞 an 했을 때 그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하고 한 조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그치고 쉬는 시간에는 다른 반으로의 이동을 자제하고 본인 학급에서만 휴식을 취합시다. 화장실 이용 등의 꼭 필요한 볼일을 마친 후 복도에 머물지 말고 바로 교실로 입실하기 바랍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자제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합시다. 해서 요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하고 하나의 조로 나누는 이 방법하고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보면 n명을 두 조로 나눈다 이거는 결국은 그게 an이었던 거죠. 해서 요 두 조로 나눈 요 an에다가 이 한 명 나머지 추가되는 이 한 명을 어느 조에다가 넣을 건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다른 거니까 an에다가 곱하기 이 한 명이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를 곱해주면 2an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n명을 모두 다 한 조에다가 배치하고 나머지 추가된 한 명만 새로운 조다. 그 새로운 조에는 추가된 한 명만 있는 거지요.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한 가지. 그래서 n 플러스 1명을 배치하는 방법은 n명을 배치하는 방법의 2배에다가 플러스 1 해주면 경우의 수를 그 관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17번 n이 5 이상인 자연수일 때 2의 n제곱은 n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랬어요. 역시 귀납법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귀납법으로. 그러면 주어진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은 5인 거니까 n이 5일 때 좌변의 값은 2의 5제곱 그래서 32가 되는 거고 우변의 값은 5의 제곱이니까 25다. 그래 당연히 좌변이 더 크니까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거네요. 자, 이제 두 번째. n이 k일 때 2의 k제곱이 k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n이 그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가만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죠. 해서 요 좌변에 있는 요 2의 k제곱이 k 플러스 1이 되려면 곱하기 2가 필요한 거죠. 해서 양변에 2를 곱해보면 이런 식이 되죠.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우변은 2의 k제곱 2 곱하기 k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필요로 하는 식은 우변의 모양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해서 요 부등식에 나와 있는 2의 2 곱하기 k 제곱하고 k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누가 더 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빼봤어요. 이 k의 제곱에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빼보면 전개시켜보면 이와 같이 돼요. 그리고 얘를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때 요 k의 값은 5 이상이라고 그랬죠. 5 이상. 그러니 당연히 5 가장 작은 5를 대입하더라도 16 빼기 2니까 이건 양수인 거예요. 양수. 결국 빼서 양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요 2k의 제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2k의 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2의 k 플러스 1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거고,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5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거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22일 날 7월 수행평가에 관련해서 자료를 우리 온라인 수업 강의실에다가 이렇게 각 반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이제 출석과는 관계가 없지만 한 번씩 열어서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두기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